안녕하십니까. 랜선 너머 와이파이 너머 저쪽에 계시는 국내 국외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개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전문 파트너 락플레이스와 함께 웨비나를 좀 꾸려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누차 다른 채널로도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도 있고 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개발자 PM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자 조직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오픈소스 환경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이제 나올 슬라이드부터 해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사랑한다라는 그 명제로부터 시작을 한 내용들이 어느덧 올해로 이제 만 5년이 넘어갑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오늘 이제 슬라이드 상에서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그 이전부터 꽤 뭉근하게 오픈소스 그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니플레이션 등등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술 환경에다 많이 녹여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소스와 개발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 커다란 그릇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능한 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이후로 연계되는 시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이야기였죠. 지금 파란 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사랑한다. 거기에다가는 많이 또 응용되는 밈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SQL,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리눅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와 반대되는 어떤 클로즈 코드, 그 다음에 굉장히 커머셜 라이센스 중심의 기업 그 전략, 성장 전략을 클라우드 시대가 이제 동시에 맞닥뜨리면서 이제 오픈소스 영역도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요건. 물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 굉장히 클로즈되고 커머셜 영역에 있었던 기업이 철저하게 철학을 단번에 턴어라운드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2015년 4월 말 5월 초에 걸쳐서 나왔던 빌드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당시 초기에는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굉장히 현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말고 더 뭐가 있느냐, 오피스 말고 또 뭐가 있느냐라고 묻기에는 굉장히 이 장족의 어떤 이제 양심선언을 통한 장족의 발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에코시스템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을 보시게 되면 또 우리가 뭐랄까요, 2015년 이전으로 들여다보면 초대 회장 빌 게이츠님 이후에 스티브 발머라는 이제 2대 회장이 계셨죠. 그분은 대부분의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주요한 곳에서는 항상 펭귄, 리눅스는 암이다. 그리고 리눅스 기반에서 개발 활동을 하면 공산주의자다. 이런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해 오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이게 확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한번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법무라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 환경을 책임지는 이제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브래드 스미스라는 분께서 여기 써 있죠. 롱 사이드 오브 히스토리다. 오픈소스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뭔가 잘못된 요건이었다라고 법무 담당 총괄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게 애저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스토어나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지금 딱 보시는 대로 칼리 리눅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분투 리눅스의 다양한 버전별 디스트로가 선제적으로 또 화면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윈도우가 먼저 올라와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제품들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리눅스 사용자가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서브스크립션이나 라이센스 구매에 대한 기록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오픈 소스를 자기의 로컬 PC 환경이나 노트북 환경 또는 서버 환경에다가 설치를 해 사용한다라는 숫자를 꼭 이제 가정해 보면, 상상해 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세상의 어떤 개발자 아니면 IT 운영 환경을 아울러 포괄할 수 있다라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솔직함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저 밑에 보이시는 저 창문 너머에 있는 페도라맨이 있죠. 저 케이크를 커팅하는 자리에 사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5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본사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렇듯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축하를 했고, 저희의 전략적인 발표를 했던, 레드햇과의 이제 전략적인 발표를, 파트너십 발표를 했던 그날이었는데, 과연 저런 날이 올 것인가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제가 2015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2015년에 오픈소스 이 사업부를 총괄 담당하는 그 보직으로 입사를 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과연 설마 이럴까 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상상을 하고 계셨던 걸로 굉장히 의아한 시각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실제 사실은 현실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고해도 했고요. 그런 나머지 불과 만 4년이 지난 현재, 그리고 작년도까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리눅스 OS 비율, 이게 컨테이너에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VM 그 자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스 타입으로도 제공되는 요건들이 많은데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2019년 6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VM이나 윈도우 컨테이너는 뭐 나온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50%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윈도우만 하는 회사다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절반 이상이 되었고요. 영광스럽게도 국내에는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뭐 상대적 혹은 경우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높은 부분인데요. 이제 개발 단계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점유율, 윈도우 VM을 제치고 리눅스 중심 오픈소스 VM이 늘어난 지도 거의 이제 2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 2018년 하반기부터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제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다라고 개인 자아자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듯 이제 락플레이스와 같은 오픈소스 파트너와도 함께 하면서 시장의 요소들의 그 요구들을 담아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폐쇄적인 아니면은 커머셜, 엔터프라이즈 중심의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행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반증으로 오픈소스가 가지고 가는 이제 기술의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사용을 위한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오픈소스가 지속적인 대세 행보에 있어서 IT 시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뭉근하게, 뭐 물론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플랫폼이나 개발 플랫폼들이, 물론 OS도 포함을 합니다. 이것들이 일견 뭐 합집합 내지는 교집합 아니면 하나의 서브셋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어요. 이 안에서는 좀 자세하게 뭐 명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최소 2만 줄 이상의 리눅스 OS의 커널에다가 2만 줄 이상의 코드 커밋을 했다라는 건 이미 2010년대가 오기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커밋을 해놓은 거죠.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 커널에 커밋을 해놓은 이 것들을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참 한편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나 아니면은 오픈소스 진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바라보는 입장은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12년부터 18년 그리고 19년에 와서는 뭔가 오픈소스 생태계와 함께 뭐랄까요, 제대로 된 반죽으로 변형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은 18년까지 격정적으로 치닫아 오르는 데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라던가 아니면은 에디터들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다음 장에서 또 보시겠지만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50% 이상의 전 세계 개발자가 선호하는 에디터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성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개발자들의 자랑을 위한 놀이터, 이 GitHub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요, 제가 보기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 정도 이런 고민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시도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개연성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내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어떤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이렇듯 긴 기간 동안 쭉 해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VS 코드는 어쨌든 50.7%라고 나와 있네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어쩌면은 윈도우 플랫폼에서 에디터를 띄우고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여타의 이제 맥 호환이라던가 리눅스 계열의 OS를 사용하시면서도 이 VS 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 제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이 호응을 얻게 될 줄 몰랐죠. 게다가 뭐 50밀리언이다 하게 되면은 5천만이네요.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 5천만에 가까운 개발자들이 GitHub을 이용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GitHub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이 종속된 뭐 관계사나 계열사로 두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스탠드얼론하게 놔두면서 개발자 생태계를 쭉 이끌어가면서 함께 생태계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GitHub와 함께 가족을 맺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쩌면은 확실히 예전과는 명백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itHub가 있고 오픈소스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아니면 공통화된 개발 툴들을 사용한다라고 봤을 경우엔 커뮤니티 또한 굉장히 뗄 수 없는 하나의 생태계의 컨트리뷰션 인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큐브콘 혹은 큐베콘 같은 경우나 파이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굉장히 참여를 원하기도 하고 많은 수가 모이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폰서들도 많고요. 그곳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적인 멤버로서 참여를 하고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뭔가 스스로 변화된 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컨트리뷰션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찾아서 그것들을 또 올려가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똑같이 파이콘 행사라던가 아니면 쿠버네티스 사용자 그룹들과 굉장히 긴밀하기보다는 굉장히 개방된 환경에서 뭐 피자와 맥주를 서로 나누면서 다양한 이제 기술적인 토크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젠 꽤 유명하죠. 우리 최영락 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PM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조율을 하는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혹은 또 여러분들과 이미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왔고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또 이 코비드 시즌이 지나면 한번 찾아뵙고 또 올해 묵은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번 되짚고 갈 부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빌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덜 유명할 수도 있어요. 경쟁사의 개발자 행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드가 점진적으로 개발자 행사로서의 위상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도 많은 부분 발표가 되었고, 또 처음으로 지난 5월 6일에서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라이브 스트림이 됐다라는 행사인데요. 그 맥락에서는 이 비대면 시대에서 의미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을 하시면서 주요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클라우드 우선주의라기보다는 클라우드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은 개발자 생태계이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개발자가 선호하는 도구 중심으로 뭔가 진화를 이루어간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모토 자체가 배우자, 연결하자, 그리고 코딩하자, 이런 맥락의 이야기로 가는 거죠. 굉장히 단출하면서 담백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바로 이 영역인데요. 이 WSL이 발표되었던 게 거의 한 3, 4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제는 WSL, Windows Subsystem for Linux, 이것도 뭐랄까,
여러 가지 그 리눅스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리눅스가 주인데 그렇게 되면 또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무팀의 합의로 이제 윈도우 서브 시스템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의도적인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WSL이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는 GPU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GPU 리소스도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안에서 리눅스의 X서버 구동 이후에 돌아가던 윈도우의 데스크탑 화면들에서 동작하던 앱들도 다 동작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설치해 보시죠. 그럼 윈도우 10 하나 가지고서 리눅스 예전처럼 뭐 C구인을 가지고서 비윈도우 계열 랩탑이나 PC에서 C구인으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니면 이제 버추얼 환경으로 꾸미시지 않으셔도 네이티브라고 선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네이티브에 가까운 수준으로 윈도우 10 환경에서 리눅스 환경을 GUI 환경까지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이티브나 윈도우 환경에서 혹은 파워쉘 환경을 선호하시는 애저 기반의 개발자들이나 이제 옵스 엔지니어 분들은 윈도우 터미널 버전 1.0이 이제 발표된 것들을 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더 많은 익스텐션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코드 개발선에서 훨씬 더 단축화된 요건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불러오면서 뭐 거의 플러그인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아까는 50.7%였는데 이게 더 가속화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호하는 개발자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가속화시키는 이 발표 내용 자체를 가속화시키는 게 이미 빌드 행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 뉴스로도 이제 나갔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봤고요. 지금 이제 각각 이 슬라이드에 명기된 이 숏컷 그 URL로 가시면 다 프리뷰 혹은 GA 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빠르면 빠르다 내지는 뭐 이미 뭐 존재하고 있는 거였다 경쟁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저에서 파스 환경에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앱 서비스 환경을 스태틱 환경으로 서버리스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코드리스하게 여러분들이 서버 깔지 않고 그 다음에 웹서버 튜닝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로드 밸런서 뭐 아니면 스위치 단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굳이 설치하지 않으셔도 애저의 스태틱 웹 앱 파스 서비스와 그 다음에 애저의 서버리스 서비스죠. 요 펑션, 저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유지하시고 로컬이나 아니면 협업 개발을 해오시던 GitHub 레포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제 서버 하나 설치도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웹 서비스 환경이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에서 고정된 웹앱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또 AI가 대세가 되는데 그 AI가 대세가 된다는 것은 결국 며칠 전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대한민국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메일도 보내셨죠. 결국은 하나의 테스트 파일럿이 되면 될 수 있는 초국가적인 환경이 한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쩌면은 좀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환경의 메일도 오고 갔는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의 너처링 환경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공해 갈 수 있는 과정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냐.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그런 고민들을 조직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 역시도 다 대부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그니티브 툴킷 서비스라는 오픈소스 패키지가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파이토치라던가 그다음에 뭐 주요한 뭐 알파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알파고 이후에 나온 알파고와 거의 동시에 나온 이 텐서플로우가 나오면서 쭉 지속적인 AI의 기술 개발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애저에서 함께 네이티브하게 동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환경 자체를 애저에서 꾸려나가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모양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도메인별 모델,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안면 인식이라던가 음성이라던가 OCR 문자 인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현실화돼서 추측 이상의 애큐리시가 높은 서치 검색 환경이라던가
뭐 아시다시피 GitHub 이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기존에 네이티브 했던 전통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이런 것들을 익숙한 아이디들은 이미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GitHub는 뭐 기본이 될 거고요. 프레임워크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해 오셨던 전장에서 보셨던 이제 뭐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파이토치의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도 네이티브하게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은 나중에 맨 끝에서는 뭐 노트북으로 주피터를 쓰시던, 제플린을 쓰시던, 아니면 파워 BI나 엑셀마저도 쓰시던,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되는 요건을 본다면, 예전에 애저는 더 이상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뭐 오픈소스는 배제한다, 오픈소스가 정말 돼 안 돼, 이런 질문은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구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 환경들, GitHub에서 불러오는 코드들이 자연스럽게 플러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개발을 해가는 환경들을 이제 애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되, 여러분들의 AI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동작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로컬 PC나 아니면 실제 서빙이 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로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여전히 윈도우 서버보다는 리눅스가 좀 손에 익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WSL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도대체 WSL2, 윈도우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버전 2에 GPU가 엮였다? 뭐냐? 예, 맞습니다. 저 보이시는 대로 쿠다 환경도 그대로 이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렉트X가 뭐 게임 가속이나 하고 이제 비디오 가속이나 하던 뭐 이런 거 아니었어라고 보시는데, 다이렉트X가 어느덧 12입니다. 다이렉트X, GPU 분명히 관계가 있죠. 그 이야기는 윈도우 10의 WSL2에서 텐서플로우나 어떤 이제 AI 관련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셨을 때 GPU 파워가 필요하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올라오는 게 GPU 리소스를 WSL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지금 이게 그 WSL2에서 텐서플로우 코딩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코딩 결과를 이제 반환하는 과정인 건데, 이대로 보게 되면은 WSL2에서 그냥 네이티브하게 텐서플로우 코딩을 하시고 결과물까지 호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어쨌든 여기에 또 매칭을 해줬습니다. CUDA on Windows Subsystem for Linux 2 퍼블릭 프리뷰가 됐다. 곧 G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CUDA 환경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워크스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서버 사이드의 GPU 리소스를 끌어다 쓰시면서 비용에 민감하셨다면, 이제는 좀 좋은 노트북 하시고 그 안에서 윈도우 10 환경에서 GPU 리소스를 플러깅하기 위한 이제 터미널 환경에서 WSL2를 갖다 두시고 쓰시면, 이젠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것을 그대로 보편적인 환경에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비용을 추구하면서 개발 환경을 쭉 해가실 수 있다는 건 거죠. 자, every developer is welcome입니다. 어떠한 개발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특이한 환경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도전 과제로 느끼고 계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더 이상 커머셜 영역의 라이센스 중심의 폐쇄된 코드 환경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계속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개발자 환경상에서는 어떤 통계치료라던가 뭐 아니면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환경들을 뜯어보면은 이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환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히 우리들 아버지 세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